착상. 잘 봐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날의 특징 배웠지 얘들아. 착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배기 상태에 어디에 딱 부착되는 거야? 자궁벽. 알겠냐? 다시 말해서 포배기 상태로 자궁한 벽을 파고든다고 써있지. 그지? 파고 들어가는 현상. 이게 들어가게 되면 왜 들어갈까? 영양분 공급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착상이라는 거 요것이 시험에 나와. 이렇게 착상이 되면 뭐의 시작이야? 임신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임신의 시작.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와야 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신의 시작,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특징.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배란이 된 상태 보면 제일 먼저 배란이 됐잖아. 이 배란은 난자잖아, 난자. 그지? 미수정란. 여기서 뭐가 일어나? 수정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반적으로 수란관 정도에서 수정이 일어나거든. 자궁 내벽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정자가 막 다가오는 거지. 물론 이때 착상이 잘못돼가지고 수란관에 착상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자궁 외 임신이라 해가지고 아이냐 와이프냐 선택해야 돼. 누구 선택하겠어? 멋진 놈이다. 그리고 얘가 수란관에서 점점점 어디로 가면서 자궁 내벽을 가면서 나날을 하기 시작하지. 이 나날은 특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꼭 기억해라. 나날할 때는 전체 수정란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데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변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간대서, 그러니까 이 세포, 그 다음에 4세포기, 그 다음에 뭐 8세포 이런 식으로 계속 나날을 거듭해서 마지막에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알았니? 바깥쪽만 세포들이 막 모여있는 겉면이 매끈매끈한 포배기 형태로 도달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가서 자궁 내벽에 가서 뭐를 하겠다? 착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임신.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착상이 되면은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얘가 형성이 돼요. 이 태반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수정란이 양분을 받아들이는 그 줄기야, 말 그대로. 혈관하고는 달라. 이 태반이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어. 자, 이걸 태반이라 할게. 태반. 태반은 이런 거지, 이런 거. 얘는 못 넘어가.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지. 혈구가 넘어가고 혈액이 넘어가 버리면 A형 엄마가 B형 아이를 못 낳아. 애가 응집돼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 그치? 혈구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 세균 못 넘어가. 그러니까 세균은 뭐냐? 엄마가 B형 간염균에 걸리면 아이는 걸리지 않아. 근데 얘는 넘어가. 바이러스는 넘어가.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아이 걸려. 엄마가 에이즈 걸리면 아이도 걸려. 에이즈도 바이러스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코로나 걸리면 아이도 코로나 걸리는 거야. 자, 이런 형식이야.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일반적으로 이 태반을 통해서 지나가는 게 뭐냐? 산소나 누가 넘어간다? 영양분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는 모체, 얘는 태아라고 봤을 때 중간에서.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누굴까?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어떤 거? 그 노폐물이 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좀 심층이고 밑에 거는 기본적인 거야. 태반이 형성되면 아이가 거의 뭐 잘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거의 5주차, 6주차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관이 형성되는데 아까 가운데 비었다고 했잖아, 포백이. 거기로부터 막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뭐 뇌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나중에 한 10개월이 보통 이제 만사 아이가 나오는 기간인데 5,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아이 막 손가락도 나오고 막 이래. 알겠어요? 그래서 266일 출산. 약 10개월이거든. 이러면 출산이 된다.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건 기본적으로 저 나날 과정이 시험에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착상일 때 그때부터 임신이 시작된다. 이런 거 여기는 다 암기 과정이다. 어쩔 수 없네. 알겠지? 오른쪽 개념 속속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 그 다음에 26쪽에 잠깐 가봐. 그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거 별표처럼 시험에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관에서 정소의 역할, 뭐의 생성? 생식세포의 생성이야. 뭐 나오냐? 난자를 만들진 않잖아, 그지? 정자를 만들고 부종소에 가서 뭐가 돼? 성숙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정자는 정세포로 만들어져. 그래서 걔가 운동성을 부여받으려면 부종소에 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막 꼬리가 활발해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수정관으로 해서 밖으로 분출된다. 물론 수정관과 요도관은 다른 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니들이 알고 하겠냐. 오줌매는 오줌 놓고, 그지? 그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여자의 생식기관은 난소가 있지. 거기서는 양쪽에 약 500개씩 난세포를 갖고 나와. 제일 난모세포. 얘가 이제 뭐 28일마다 한 개씩 좌우에서, 이거는 규칙적이지 않아. 어디에서 지 멋대로 나와.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배란한다고 하거든. 난소라는 곳에서 나팔관이라 해가지고 나팔 모양처럼 생겼잖아. 수란관 끝부분이 난소랑 만나는 부분. 그지? 거기로 배출이 되면 수정이 되면 지금과 같이 임신의 기간을 거치는데 수정이 안 되면 자궁 내벽과 함께 무너져 내려. 그게 menstruation이야. 저기 우리가 월경이라고 하는 거. 알았어요? 거기 수란관이 있고 자궁이 있고 질이 있으니까 소실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좀 까칠한 부분이 어디다? 남자의 생식기관이야. 특히 부종소의 역할 꼭 알아둬. 알겠죠?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전립선도 있고 되게 많아요. 쿠퍼선도 있고 되게 많은데,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만 부종소 쪽에서 좀 핵심을 두고 정자가 성숙되는 곳이다 라는 거. 알았지? 뭐 하루에 1억 개 이상 만들어진다니까. 만들어진 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알겠어요?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뭐 세포로 흡입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29쪽으로 한번 볼래요? 거기 태아의 발달 과정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신 흥미롭게 본다면 얘들이 쭉 발달이 되었을 때 누구부터 발달하는가 많이 봐봐요. 중추신경계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심장이라든가 귀, 뭐 그 다음에 팔, 다리, 나중에 외부 생식기까지 쭉 발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 생식기라는 게 뭐냐면 아들, 딸을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요때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들, 딸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외부 생식기가 나타난 시기니까, 그것이 이제 거의 한 5주차, 6주차 이런 거 지나간 6주차 정도의 말기, 요 정도 지나가면 이때 아들, 딸을 구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페이지 이제 30쪽. 자, 여기부터는 정신 차려. 근데 너희들이 이 말을 정신 차려 하기도 좀 그런 게, 이제부터 고등학교에서 유전은 생명과학 2로 넘어가 버렸어요. 니네는 놀았다 이거죠. 여기서 재밌게 보세요, 그냥. 올라갔으니까. 근데 2학기 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리는 곳이 여기니까 집중한다. 알겠지? 자, 멘델의 유전 원리를 기본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유전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강낭콩으로
부모 세대의 표현형이 자손에 계속 뭔가 형질이 전달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야 되겠지. 먼저 우리 중딩들은 유전이란 말을 아느냐는 거지.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 니들도 부모한테 유전을 지금 받았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해? 부모님이 주신 것 중에. 수학 잘합니다. 와우! 준서 아주 열심히 파악을 했구나. 뭐, 쌤, 그냥 얼굴이지 뭐. 저도요. 나는 포기. 미안해. 저기 한술 더 뜨네. 그래, 유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예요, 유전. 그냥 부모에서 자식으로 무엇이 같다. 그럼 이 형질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 형질이 뭐냐. 형질은 외관상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몸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지. 준서 같은 경우는 몸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치야. 네가 뭐 수학장 이렇게 써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더 잘하는 놈 있으면 그것도 재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의 자기가 어떤 계산적인 능력치나 정력적 관계에 좀 강하다. 그럼 부모의 성향을 담은 거죠. 그런 거예요. 형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징, 형질 자체가 무엇이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 동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징. 그걸 멘델은 뭘 봤냐면 강낭콩의 이렇게 모양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것들 표현형을 이제 찾아냈죠.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따지면요 이게 눈동자 색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도 있고요. 혀말기, PTC 미행, 그리고 귓볼 유전, 그리고 머리 색깔 주근깨 별거 다 있습니다. 외꺼풀, 쌍꺼풀도 있고요. 알겠지? 그런 것들이 형질이다. 그럼 이 특징에 대해서 니들이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 알았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뭐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거 다 누구 얘기야? 콩 얘기야. 콩. 모양, 색깔, 요것만 먼저 비교할까? 모양은 둥글다, 주름지다, 그 다음에 색깔은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게 있거든. 지금 내가 모양이나 색깔에 두 가지 형질씩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대립형질이라 불러. 자, 이 형질 밑에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대립형질은 서로 대조되는 성향이야. 그러니까 표현형이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누가 더 많이 나와? 뭐 이런 걸로 우성형질이니 열성형질 이런 말 쓰거든. 지금 거기 보면 대립형질이라는 거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이를 말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한 가지 형질, 예를 들어서 모양을 봅시다. 아니면 뭐 색깔을 봅시다. 이럴 때 이 모두를 완두로 우리가 얘기하자. 완두콩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완두콩. 이래 버리면 모양은 이렇게 할게요. 뭐하다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립형질. 뚜렷한 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런 걸 대립형질이라 부르고요. 거기 보면 우성형질, 열성형질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안 써 있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성 열성 중에 누가 더 많이 존재하겠어요? 느낌상. 열성. 왜요? 무성만 받았으면 우성이 뭐고 열성이 뭐냐면 여러분 우성과 열성은 좋은 거와 나쁜 거란 뜻이 아닙니다. 얘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면 그 표현을 하겠죠. 근데 간혹 섞일 때가 있어요. 믹스할 때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네하고 나하고 결혼을 해요. 예. 쟤는 노란색 완두콩이고 난 녹색 완두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서 바로 배우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무슨 염색체가 존재한다? 서로상 동일할 동자 해가지고 무슨 염색체? 맞아요. 하나는 누구한테 오고 아빠, 하나는 엄마. 그래서 그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대립형질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밝힌 과학자가 있어요. 이 뒤에서 알려주겠지만 모건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에 의하면 봐봐요. 너는 노란색, 나는 녹색. 그래서 너는 노란색을 내놨어요. 나도 녹색을 내놨어요. 그럼 자식이 노란색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형질이에요? 우성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우성이 더 많아요. 쉽게 쌍꺼풀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로? 저 거짓말 치면 혼나요. 네. 안 보이는데? 네.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봐봐요. 이쁘네. 맞다. 쌍꺼풀 있다. 그냥 없어요. 그래서 쌍꺼풀 있는 애가 싫어요. 가진 거 있는 놈. 쌍꺼풀과 외꺼풀에서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열성 형질이 표현되려면 걔는 무조건 동일한, 아까도 얘기했죠. 녹색과 황색 중에 누가 우성이었어요? 황색이 우성이었죠? 그러니까 녹색으로 유전자형이 존재를 할 때 녹색이 나와요. 황색은요, 황색도 황색이고 황색, 녹색도 황색인 거죠. 이해 갔어요? 그게 우성과 열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외꺼풀은 어찌 보면 외꺼풀 유전자만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쌍꺼풀 사이에 외꺼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부모의 형질과 다른 애가 나온다면 그거 무조건 열성 형질입니다. 왜? 숨어 있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립 형질이라 부릅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둘이 같은 유전자가 존재할 때,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을 때는 누구로 표현된다? 우성으로 표현된다. 이해 갔습니까? 자, 대립 형질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것만 보자. 지금 되게 중요한 말 많이 한다. 유전자형은 대부분 뭐 양성교배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다인자 유전이 이런 거 배우지 않고요. 완벽하게 우열의 법칙을 따르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염색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염색체라고 해 안 해? 이거? 나한테 배웠으면? 이거 염색체 아니야. 염색체는 원래 뚱땡이지. 뚱땡이가 진짜 염색체고 얘는 염색사인데 유전자량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이 전체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지? 얘들아, 염색사를 풀면 뭐가 되니? 시간트 생기. 네. DNA. 그렇지. DNA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염색체를 풀어내면 뉴클레오솜이 되고 그거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잖아요. 여러분 이 전체가 다 DNA예요. 그럼 DNA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염기서열을 딱 잘라가지고 유전자 지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잘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모양이 있어. 이걸 유전자형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이러면 어때요? 동일한 애가 두 개 있죠? 이런 애를 뭐라고 그런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과학자들끼리 약속했어요. 니들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대문자는 우성이에요. 소문자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우성, 순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한 건 이 알과 스몰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건 무슨 순종? 좋아요. 그러면 라지알과 스몰알은 뭐다? 대립형질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둥글다. 얘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주름지다. 이해 갔어요? 이때 우성은 누구다? 얘다. 그럼 여러분 얘는 표현형 뭐 나올 거예요? 우성. 그래서 무슨 형? 둥글다. 둥글다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성의 표현이 훨씬 세상에는 많다. 알겠습니까? 열성이 나오려면 이렇게 순종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부릅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잡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통형이라고. 이 말을 뭐라 부른다? 좀 어려운 말로 동형접합이라고 그래. 얘를 이형접합이라고 그래. 잡종,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거.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형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나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죠. 니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게 내가 몇 가지 표현형 얘기했어요. 2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모양, 그 다음 색깔,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거. 알았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있네. 드러나지 않는 형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IQ 같은 거, 성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내성적인 거죠. 그죠? 그렇게 가족 내력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또 암도 내력인 거 알죠? 집안 내력, 암. 그리고 당뇨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성향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표현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멘델 아저씨가 강낭콩 가지고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 그 완두콩의 모양 이런 거는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잖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렇게 표현하자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표현형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어려운 말이 있어. 자가수분. 아, 참. 이거는 사실 식물들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응? 자가수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암술, 수술이 있는데 그냥 그 꽃 한 송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같은 구류에 있는 수술이 뭔지 알죠,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암컷, 수컷 중에 누구다 이거죠? 수컷이라는 얘기죠.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같은 구류에 있는 암컷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암꽃, 그 다음에 수꽃이 없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죠? 얘는 그냥 한 꽃에 암수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 여기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는 걸 말하는데 이것들이 한 그루란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꽃, 수꽃이 한 개체에 다 피는 걸 말할 때 씁니다. 호박꽃 같은 것도 암꽃, 수꽃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뭘로 붓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림 그리는 그걸로 쑥쑥쑥 문대갖고 옮겨주죠. 사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자연계. 아, 혼자요. 수컷이, 야, 가서 휙 하면, 예, 암컷이 봤나? 그건 아니죠. 벌레가 하면 충매화, 바람이 해주면 풍매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수정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럼 타가수분은 뭘까요? 자, 똑같습니다.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주는 건데, 여러분, 이건 서로 다른 개체예요. 알았습니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래서 이건 동일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다른 개체.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암컷, 수컷, 나무가 따로 있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있나요? 은행나무요. 은행나무는 순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순나무들은 곧게 뻗어요. 위로 쫙 메타세커이어처럼. 메타세커이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도 모르겠죠? 이 무식한 것들. 나무 중에 가로수 보면 쭉 올라가 있는 나무 있지. 뾰족하게 본 적 있어? 걔가 막 가을이면 낙엽도 떨어뜨려요. 얘가 꼴에. 메타세커이어 같은 은행나무가 그렇게 쭉 뻗어갖고 위로 향해서 이렇게 나무 줄기가 기가 쫙쫙쫙 뻗어 있으면 이게 수쿠르고, 옆으로 쭉 늘어나 있는 은행나무가 있어. 옆으로 쫙쫙 퍼져 있는. 근데 그런 게 암구루야. 역시 열매는 어디서 열려? 암구루에서 열려. 은행 봤어? 떨어지면 밟으면 냄새 싹 살벌하지? 걔가 암구루야. 그래서 암구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수컷이 있다는 얘기지. 초기 안 됐어. 오, 과감한데 문을 닫네. 제가 뒤질라고. 지금 분위기가 뭔지 모르니, 지금? 아하. 지구 왔다고 화내는 거 봐라. 10분 일찍 나갈게요. 화나서? 아니요. 밥 먹어봐요. 기분 나빠서? 아니요. 우리도 밥 다 먹었는데. 전 약속 있죠. 늦게 오는 것도 뭐고, 나가는 것도 지 맘대로고. 어쩔 수 없어요. 아, 알았어요. 자, 우린 모든 걸 널 이해하기로 했어요. 왜? 너는 스타 플레이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얘기들은 다 한 거야,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봐. 밑에 갑자기 툭툭툭 써 있는 말 외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보자. 잘 봐라. 이렇게 사람으로 따졌을 때 아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있어. 자, 유전자형을 내가 이렇게 썼어. 엄마를 이렇게 썼고, 너희들은 이걸로 우리 약속한 거 알았네. 둘 다 뭐야? 순종이야.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맞지? 근데 얘는 무슨 순종? 우성. 얘는? 그렇지. 벌써 이제 유전에 대해서 좀 안 거야, 너네가. 그때 니네 핵상이라는 거 배웠지, 지난 시간에. 책에는 없지만, 좋아. 니네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지? 44개. 인간이 아니구나. 44개의 상염색체와 몇 개의 성염색체가 있다? 2개. 그래서 총 몇 개? 그래. 46. 46개의 염색체가 모두 존재하면 그건 체세포야. 이해가냐? 니네 분열 배웠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세포 분열도 배웠네? 안 배웠어요? 그냥 염색체만 배웠군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아빠 쪽에서 정자를 내보내겠죠. 엄마는 뭐를 내보내겠어요? 둘이 만나면 뭐라고 불러요, 이걸? 방금 전에 배웠죠? 맞죠? 수정이에요, 수정. 그럼 이 자식에게 이게 지금
자손이잖아요, 자손. 딸이 될지, 뭐 아들이 될지 모르지만 자손도 한 쌍을 가져야죠. 이 자손의 유전자는 뭘까요? 아니, 유전자형이 라제이 이거겠죠. 이 라제이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스몰 a는 이런 거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자, 이걸 체세포라 부르고요. 정자 안에서 얘가 있다는 거죠. 난자 안에 얘가 있다는 거죠. 둘이 만나서 이게 된 거예요. 이런 걸 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유전자가 어디에 담겨져 왔겠어요? 어디에 담겨져서 왔겠어요? 염색체에 담겨져 왔다. 다시 말할게요.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그려보죠. 염색체,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유전자형이 있다. 모건이라는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사람이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빠가 7번 염색체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엄마도 7번에 있는 거예요. 상염색체는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 스몰 a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는 건 이 둘 중에 뭐만 왔다는 게요? 요거 하나만 왔다는 거예요, 염색체가. 그럼 엄마도 요거 하나만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자식이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엄마가 보낸 거다? 니은이. 누가 아빠가 보낸 거다? 기억이. 그럼 봐봐요.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가 수가 안 변하잖아. 이게 감수 분열이에요. 생세포 분열.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봤는데, 얘들아, 이것도 한번 물어보자.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얘. 그렇지. 이게 우성순종의 우열의 법칙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동원이? 아이씨, 웃어 빨리. 아하하, 잘했습니다. 자, 유전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어딜 통해서, 얘들아? 어딜 통해서? 이거 뭐라 불러? 염색체를 통해서. 알았어? 염색체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라. 잘 봐야 돼. 자식이 둘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자손의 유전자가 몇 종류가 되겠냐?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유전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겠지. 맞잖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잘 봐.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되었어. 자손은 유전자형이 뭐뭐뭐 나오게? 몇 종류 나오게? 유전자형. 잘 봐라. 얘를 염색체를 내가 길게 그릴게. 이렇게 그냥 길게. 그럼 얘가 라지 A, 얘는 스몰 a야. 자, 얘도 그릴게. 얘도 길게 그릴게. 길게. 이거 원래 같은 상동이야. 알았어? 내가 색깔 다르게 하려고 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번호를 매기지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먼저 누구 만날 수 있을까? 조합이. 기억과 그렇지. 기억과 디귿이 만날 수 있어. 자손에서. 기억이 왔어. 누구야? 그 다음에 니은이 왔어. 엄마께 왔어. 이 디귿이.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이 이래. 이해갔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기억이 이게 이렇게 자식이 한번 태어나잖아. 그 다음에 얘가 또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알았니? 근데 확률상으로, 자, 기억이 떴어. 이제 누가 뜰 수도 있어? 경우의수. 그렇지. 리을이 뜰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유전자형은 뭐야?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니은이 올 수 있지, 니은이. 맞지? 그 다음 누가 올 수 있어? 디귿이 올 수 있어. 근데 디귿은 뭐니? 라지 A. 그럼 얘 유전자형 써봐. 라지 A. 그럼 얘랑 똑같잖아.
맞지? 자, 마지막에 니은이 떴어. 그럼 누가 뜰 수 있어? 리을. 그럼 얘 뭐라 불러야 돼? 스몰 a, 스몰 a. 얘들아, 유전자형이 몇 종류야? 유전자형. 네 종류야? 얘랑 달라? 세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세 종류. 다시. 유전자형이라는 건 대문자와 소문자의 조합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해 갔어? 자, 유전자 A가 스몰 a의 우성형질이야. 표현형은 몇 종류가 되겠냐, 얘들아? 표현형은? 잘 봐. 얘는 모두 같은 표현형이지. 대문자 A가 있으니까. 한 종류에다가 누구 있어? 그러니까 표현형 몇 종류다? 야! 그래. 얘랑 같다니까, 겉모습은. 왜 노려봐? 너는 왜 내려보고, 이것도 둘 다, 이러고 내려보고 있어. 나도 이러면서 한다, 그럼? 덥지, 그럼, 자식아. 나는 지금 등으로 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해하냐?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말할 때 이런 게 헷갈리잖아. 그럼 글을 못 읽어, 니들이. 알았니? 얘들아, 얘하고 결혼하면 유전자형이 몇 종류 나온다? 한 종류밖에 없지. 자, 이것들 봐라. 얘들아,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몇 종류의 생세포가 나올까? 이거 체세포야. 정자라고 해보고 난자라고 해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몇 종류?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해 가냐? 반만 와야 되니까. 얘는 몇 종류 있을까? 이거 하나밖에 없지. 얘 몇 종류 있어? 두 종류지. 얘는 이런 애들이 결혼했을 때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거라고. 얘들이 결혼하잖아? 한 종류밖에 안 나와. 이해가냐? 그럼 유전자형도 한 종류, 표현형도 한 종류. 누구 닮았다고? 아빠 닮은 애. 이해가냐? 그런 얘기를 니들이 유전해서 하는 거야. 하는 말이. 자, 질문. 잘 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모습 특징을 뭐라 불러? 그렇지, 표현형이라 부른다. 이해갔냐? 그러면 쭉 가지고 있는 거 봐라.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형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형질. 근데 그 형질에는 뚜렷한 구분이 되는 변이가 있다. 무슨 형질이라고 한다는 걸? 대립형질. 자, 모양으로 따졌을 때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게 대립형질이야.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게 대립형질이고. 그런데 이런 형질은 모든 생물은 한 쌍으로 표현된다. 그게 동일한 소문자 혹은 대문자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고? 같은 대문자 두 개, 같은 소문자 두 개를 뭐라 부르냐고. 순종.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으면 잡종. 이렇게 여기서 동형접합. 그러면 이건 뭐다? 누구를 말한다? 순종. 이형접합. 잡종. 이렇게 이러면 똘똘. 이해 갔어요? 다시. 잘 봐. 어떤 표현형이 됐든 형질이 됐든 알파벳 한 쌍으로 표현한다. 알았니? 왜? 모든 사람은 상동염색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냐? 그 동일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 모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쓰기 시작하냐면 여기 있는 말들은 우리가 계속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잘 봐라, 얘들아. 내가 얘기해 볼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이렇게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이걸 유전이라고 했지. 맞아, 유전이라고 했잖아. 그때 자, 부모는 항상 상동 염색체를 갖는데, 맞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 멘델이 얘기했다고. 유전된다. 이런 표현을.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걸. 그 다음 전달이 될 때 반드시 뭐에 담겨져서 내려와야 된다. 봐라. 자, 자손은 반드시 하나씩의 염색체에 담겨져서 유전자가 이동한다. 이 중에 하나가 얘고 이 중에 하나가 얘잖아. 맞아? 이렇게 유전자가 염색체 여기, 얘도 염색체 여기를 통해 이동한다.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아이고. 라지알, 스모랄. 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염색체로 유전자가 이동을 와서 이 중에도 요거 하나가 왔겠죠. 결국은 자손이 부모의 유전자를 하나씩 받는다. 이렇게 염색체로 유전된다라는 걸 누가 얘기했다고? 서튼이. 그 다음 모든 유전자형은 동일한 상동 염색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과학자가 모건이란 말이야. 모건.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한 쌍이 존재한다.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든 아니면 서로 같은 유전자든 그 위치에 동일한 형질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이게 지금 과학적 설명을 다 얘기한 거야. 너네가 다 배운 거라고 지금. 알겠냐? 이게 알아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잘 봐. 이제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거 체세포야 생식세포야? 이거를 체세포라고 부를 거야. 니네 몸에 있는 거. 이렇게 쓰면 이건 생식세포인 거지. 왜? 생식세포는 염색체가 한 개야.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얘가 이렇게 한 쌍을 그렸다고 해서 염색체가 두 개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쌍, 이게 무슨 관계지 얘들아? 이 둘이? 상동 염색체 관계잖아. 맞지? 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잖아? 알았어? 이렇게 존재하면 우리는 체세포라고 얘기해. 이걸 행동 염색이 존재하면.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잖아. 다시.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면 얘, 존재하지 않으면 얘란 말이야. 이걸 이렇게 쓰는데 이걸 핵상이라고 할 거야. 이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야. 니들 교과서에 안 나와? EN이면 이건 체세포고 N이면 생식세포야. 질문.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라고 했지? 40? 좋아. EN은 몇이다? 46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N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정자면 N이야, EN이야? 정자면. N. 그래. 정자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인간이면? 23개. 남자에는? 23개. 알았어? 그럼 니네 몸에 있는 정자 난자가 아닌 일반적인 체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 46개. 이게 EN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쌍만 표현해 준 거지, 이게 23쌍이 있는 거야, 원래. 알았어? 그럼 완두콩은 그거보다 좀 적은 양이 있을 수 있어. 너네 감자는 우리보다 더 많은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어.
그럼 걔가 고동생물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냥 유전자가 많은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동생물은 아니야. 대부분 보니까 염색체 많은 애들이 고동생물이었다. 이 정도는 나오겠지. 알겠어? 지금 너희들이 유전 용어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유전 원리를 지금 막 다 갖다 쑤셔 박아놨거든. 너희들 보면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잘 봐봐. 이거 중학교 때는 시험에 잘 나온다. 잘 봐라. 왜 멘델은 완두콩을 사용했을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힘이 쉽고 세대가 짧고 적은 수가 많다. 자, 사용된 이유. 일단 맨 처음에 인간은 모습이 드러나려면 20년, 30년이 걸리는데, 알겠니? 완두콩은 몇 개월이면 바로 나와. 세대가 짧다는 얘기지. 그리고 비교할 자손의 수가 많아. 자손의 수가 많다는 건 경우의 수가 다양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많다. 비교 개체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비교 대상인 대립형질 있지. 이것이 아주 뚜렷해. 근데 그것도 봐봐라. 인간도 뚜렷한 게 있긴 있어. 왼손, 오른손. 뭐 외꺼풀, 쌍꺼풀 이런 식으로 뭐 직모, 곱슬, 그지? 근데 그 외적인 것도 너무 많으니까 알겠냐? 뚜렷한 거. 근데 막 쌍꺼풀도 막 어렸을 때 없다가 막 좀 지나면 생기고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 알겠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거기에 결정적인 건데 자가수분 뭐야? 같은 그룹, 동일한 개체잖아. 그 다음에 다른 그룹. 이게 모두 가능하다. 그건 이건 뭐냐면 실험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실험을 다양하게. 야, 인간은 자가수분 가능하냐? 안하세요. 부끄럽지. 물론 뭐 자웅동체인 지렁이 같은 애들도 있지만 알았어? 그 인간은 너무 불편한데 얘들은 이기 쉽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쌍의 대립 평질의 유전이란 말이 있어. 알았냐? 한 쌍이 뭘 의미할까 얘들아? 한 쌍. 알파벳 몇 개? 알파벳 몇 개? 그래. 얘들아, 여기에 써있는 말. 한 쌍의 대립 유전이란, 대립 형질이라는, 그냥 형질. 이걸 어려운 말로 단성교배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쌍만 갖고 올 거야. 다시 말하면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한 쌍만 갖고 올 거라고. 알았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자. 라디알, 완두콩이 둥글다. 스몰알, 주름지다. 이 둘을 무슨 형질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누구에 대한 대립형질인 거야 얘는? 모양에 대한 대립형, 모양에 대한 한 쌍을 갖고 설명할 거라고. 그지? 그럼 자, 가능한 유전자를 다 얘기해봐. 뭐뭐 있을까? 얘 있겠지. 그래서 우성, 순종. 얘 있겠지. 열성, 순종. 얘 있겠지. 잡종. 이해 갔어? 한 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이야. 자, 그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써 있는 유전자들을 쭉 보는 거야. 그래서 부모 세대, 자손 1세대, 자손 2세대까지 보게 될 거라고.
어려울 거 아니니까 잘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한 쌍을 놓는 이유는 뭐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쌍으로 놓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도 머리카락의 직모냐 곱슬이냐 그거 같은 상동에 같은 위치에 있어. 알았어? 그래서 너희 와이프도 직모고 너희도 직모인데 자손이 곱슬이 나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직모가 열성이거든. 곱슬이 우성이고.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을 어떻게 쉽게 찾느냐? 부모에 안 나타났는데 부모가 둘 다 안 나타났는데 자손이 나타났다. 그거 열성이잖아. 100%. 알았어? 그런 걸로 열성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혹여나 엄마 아빠 다 쌍꺼풀인데 왜 나는 외꺼풀이지? 그건 맞아.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외꺼풀인데 나는 쌍꺼풀이다. 의심해 볼 만하지. 왜? 쌍꺼풀이 우성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써있는 대로 한 쌍의 대리운자를 뭘로 넣냐면 모양으로 놓은 거야. 예를 들었어. 자, 얘 모양으로 놓을 거야. 모양. 자, 봐라. 이게 뭔 뜻인지 알겠지? 잘 봐.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둥근 완두콩인데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순종이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염색체로. 맞아? 이거는 뭐야?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야,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얘 생세포 종류 뭐 나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얘는 생세포 종류 뭐 나와? 이거밖에 없어요. 둘이 만나? 그럼 자손이 뭐만 나오겠냐? 거의 라디알, 스몰알이 나오겠지.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이거 주고 이쪽이란 말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빠인지 엄마인지 사실 모르니까. 그지? 부모 세대라고 보면 돼. 이 둘이 부모 세대인 거야. 부모 세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둥근 거 나와, 주름진 거 나와. 둥근 거 나오더라. 이게 우열의 법칙이야. 다시 봐봐. 우열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열의 법칙은 반드시 잡종일 때 나타나는 법칙인데 누구 하나를 따라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약속했지. 대문자, 소문자 중에 누가 우성 유전자다. 대문자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니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놓는 거지. 둥글다, 주름지다 이러면 누가 우성이다? 둥글다가 우성이라면 이거야. 자, 그럼 봐봐라. 얘랑 또 다른 얘랑 교배를 시키는 거야. 근데 너네들한테 모양만 놓으면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모르잖아, 얘들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을 써주니까 얘들 서로 뭐야? 잡종이지. 그래서 얘들 둘을 교배해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퍼넷으로 구하는 거야. 뭘로 한다고? 퍼넷. 어떻게? 잘 봐. 이렇게 퍼넷으로. 자, 얘를 가라고 할게. 그럼 얘가 가야. 생세포 뭐뭐 나오겠냐?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나오겠지. 얘를 나라고 할게. 나는 생세포 뭐 나오겠냐? 자, 만나는 경우의 수야. 둘이 만나면 뭐 될까? 라지알, 라지알. 얘는 얘들아, 둥근 완두콩이 몇 개냐 지금? 둥근 완두콩 하나. 얘들도 둥글지. 주름진 완두콩 몇 개냐? 그렇지.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되더라. 표현형 몇 종류라고 얘기해는? 아하이 참. 그래, 표현형은 두 종류라고. 두 종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이렇게 쓰면 표현형의 B 그러면 둥글탱이와 쭈글탱이의 B는 몇 대 몇? 이렇게 쓴다고. B는. 그럼 여기다 슬쩍 야, 유전자형은 몇 종류? 그렇지. 똘똘. 개똘똘. 누구누구?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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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이야. 그럼 유전자형의 B는?
유전자형 B. 라지알이 몇 개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몇 개 있고, 스몰알이 몇 개 있더라? 1대. 이렇게 쓴다. 이게 이해 가면 오늘 수업 다 한 거다. 네. 지금 이게 이해 가면. 이해가요. 10분 일찍 나가는 놈이 20분 일찍 졸기 시작하네. 자, 뭔 말인지 알겠어, 대충? 유전이라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몇 쌍교배였냐? 몇 쌍교배? 한 쌍교배였어, 한 쌍. 지금 한 쌍. 그걸 단성교배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지. 그럼 몇 쌍교배도 있다는 얘기야. 두 쌍교배도 있어. 지금 너희들 30쪽에 있는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럼 31쪽 내용을 정리하고 가볼게. 봐봐. 31쪽.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 라지알, 스몰알을 뭐라고 하냐고. 순종. 구성이 다른 개체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얘들아. 이해 갔어? 얘네 순종을 무슨 접합? 아까 내가 순종이란 말 안 쓴다고 했죠, 고등학교 가면. 무슨 접합? 동형 접합. 그럼 잡종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 번은 들어보라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세 번째,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룹. 무슨 수분? 자가. 서로 다른 그룹은? 그렇지, 얘기한다고. 자, 순종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 기억, 그 다음. 지금, 아하, 얘들아. 지긋과 미음도 순종이야, 얘들아. 근데 지긋과 미음은 몇 쌍으로 되어 있냐? 그렇지. 이런 걸 양성교배라고 그래. 얘들아, 실제로는 인간도 정말 많이 존재하겠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유전자가 있을 거지만 우리는 한 쌍 있으면 단성, 두 쌍 있으면 양성. 이런 말을 쓴다, 이런 말이야. 알았냐? 거기 니은은 무슨 잡종이라고 할 수 있고 리을도 잡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이 잘 봐라. 여기 하나 내용을 한번 볼게. 얘는 형질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말이다. 잘 봐. 하나 형질, 두 개 형질, 맞지? 근데 얘가 내 염색체 몇 개 그렸냐, 지금? 네 개. 몇 쌍? 됐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 두 개의 형질이 서로 다른 상동에 존재하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상동 염색에서 존재한다. 이걸 독립이라고 불러. 그냥 들어도. 너희들은 이거밖에 안 배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A 형질 한 쌍에 B 형질 한 쌍에서 총 염색체가 몇 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한 거야. 이해 갔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두 쌍의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는데 염색체가 2개밖에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A라는 형질은 여기에 있고 B라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알겠냐? 이런 걸 연관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알았니? 좀 고급진 거 보여주는 거야, 니네한테. 얘는 안 나와요, 얘들은. 니는 이거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연관의 관계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잖아. 이런 게 뭐 있는 줄 아냐? 머리가 빨간 머리인데 주근깨가 있어. 누구냐? 누구야? 맞아, N. 그게 연관이라고. 빨간 머리면 주근깨가 따라오는 거야. 이게. 알았니? 그러니까 두 쌍이야? 염색체 4개, 무작정 4개는 아니야.
이렇게 하나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근데 니들은 이걸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건 독립이라고 봐야 돼. 염색체 몇 개 필요하냐? 얘를 표현한대. 4개 필요하지? 잘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모양이고 얘는 색인 거야. 그때 얘는 이런 형국이고 이런 형국이지. 얘는 둥글다고 얘는 뭐고? 주름지다. 얘는 황색이고 얘는 뭐고? 이렇게 양성교배를 했다고 쳐보자. 질문. 노란색의 한 쌍에서 생식세포 몇 종류 나오겠냐? 종류로. 여기서 몇 종류 뜨겠냐고 생세포가. 이거 2N이잖아 얘들아. 2N. 일단 누구누구 나와? 생세포 종류 잘 봐. 얘 나올 수 있지. 라디알. 그 다음 또 누구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얘 나올 수 있잖아. 스몰알도 잡종이니까. 다시 여기서 생식세포 몇 종류 나오겠냐? 그렇지. 뭐뭐 나오겠냐? 라지 Y 나오겠고 그 다음에 누구 뜨겠어? 이렇게. 이걸 알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이제 질문. 이 전체에서 생식세포 몇 종류 뜰까? 얘들아, 이 전체는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지. 그런데 얘가 지금 전체 염색체가 몇 개냐? 4개지. 그럼 생식세포는 2개여야 되겠지. 조합이 누구누구에다 색깔로 따지면 노란색, 빨간색. 그럼 너희들이 조합을 따져봐. 얘 생식세포 유전자형.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2개야 생세포. 어차피 이거 4개니까 노란 거 그럼 뭐 이런 형국이야.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하면 노란 거에 누구 있을 수 있고 빨간 거에 누구 있을 수 있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니가 내가 봐. 노란 거에 라지 아래 누구 있을 수 있어? 빨간색에 스몰 아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다시 이제 노란 거에 뭐가 올 수 있어? 스몰 아래. 그지? 빨간 거에 누가 조합이 될 수 있어? 라지 Y.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 거에 스몰 아래. 빨간 거에 뭐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총 4종류. 이해 갔냐? 질문. 잘 봐. 삼성이야, 삼성. 순종은 아니지? 얘 하나만 순종이니까 잘 봐. 여기서 생식세포 몇 종류 뜨겠냐? 2종류. 좋았어. 여기서 생식세포 몇 종류 뜨겠냐? 오케이. 그럼 마지막 여기서 생식세포 몇 종류 뜨겠냐? 곱해봐. 그래, 이 생식세포 종류야.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얘도 봐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생식세포 몇 종류 뜨고 여기서 몇 종류 뜨고 그래서 총 몇 종류 뜬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얘들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니들이 쫄 필요가 없다니까. 고등학교 오면 삼성잡종, 육성잡종도 나와. 근데 생식세포의 종류의 수에다가 곱하기. 근데 봐봐 얘들아. 독립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각각 있으니까 각각. 연관이면 이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요걸 한번 지워볼게 얘들아.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는 거지 또는 이렇게 있는 거지. 얘들 둘이 생식세포 종류 같아 달라. 그때
그땐 이거 없다고 봐봐. 이렇게 없다고. 생체포 몇 종류 있을까? 이러면. 두 종류야. 얘도 두 종류라니까. 얘도 몇 종류? 그런데 종류가 같냐고. 다르다니까. 얘는 뭐뭐 있을 수 있어. 얘는 대문자 있는 애랑 이런 애 두 종류 있을 수 있지. 그럼 얘는 몇 종류 있을까? 대소, 소대. 다르다고. 이런 걸 상인, 이런 걸 상반이라고 불러. 연관이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너네가. 알았냐? 근데 독립관계에서의 생세포의 종류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어? 독립이 뭐고 연관이 뭔지는 알겠어? 그 얘기야. 얘들아, 31쪽 봐봐. 3번. 자,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까닭. 세대가 짧다. 기억 틀렸죠? 자선수가 많아서 비교 대상군이 충분하다. 맞는 말이야. 대립형질이 뚜렷했죠? 맞는 말이고, 연구자의 의도대로 교배하기가 편하다요. 자가수분, 타가수분 모두 가능하다. 인간이면 좀 부끄럽죠? 그래서 니은 디귿. 자, 그림은 야, 점 찍어봐. 위에다 순종, 위에다 점점 찍어봐. 문제상에 순종. 순종이 뭐라고? 동형 접합이야. 알겠어?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누가 나왔어? 자손에. 둥근 거 나왔지? 그럼 이건 형질 중에 무슨 형질을 따라간 거야? 우성 형질을 따라간 거라고. 이해가냐? 이런 게 무슨 법칙이야? 우열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1번 완두씨 모양에서 우성 형질이 누구다? 둥글다. 맞죠? 잡종 일대 유전자형 어떻게 쓸래? 라지알, 스몰알. 왜? 니네 봐봐. 라지알은 생세포 종류가 몇 종류밖에 없어? 한 종류. 그렇죠. 스몰알도 한 종류. 근데 라지알, 스몰알은 두 종류죠.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잡종이면. 이해 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냐? 그래서 잡종 제1대 유전자형은 라지알, 스몰알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세포 몇 종류로 했어? 라지알, 스몰알은 몇 종류 뜬다고? 두 종류 뜨죠.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이해 갔니? 이해 갔어? 그러니까 생세포란 뭐야? 부모의 염색 치수보다 반으로 줄고. 이해 갔어요? 거기에 하나의 대문자든 하나의 소문자든 얹어 놓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유전자가 염색체로 전달이 된다. 누가 얘기했다고? 서튼. 아, 녹턴은 새끼야, 저기. 비웃었어. 자,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는 같은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 뭐건. 야, 유전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 이씨. 염색체로 전달된다. 누가 얘기했다고? 그렇지. 대립형질은 같은 상동연색, 같은 위치에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 그래. 그냥, 사실 모르지만, 그냥, 모건대학도 얼마나 좋아. 그지? 차라리 비웃어, 이씨. 자, 5번 봐봐. 자, 그림은 순종의 노란색 완두. 얘들아, 노란색 완두 유전자에 뭔지 봤지? 걔 생세포 몇 종류 있다? 그렇지. 초록색 완두 생세포 몇 종류 있다? 오케이. 둘이 교배했다. 잘 들어. 하나는 Y로 힐려왔네. 그거 염색체에 담겨오는 거지. 누가 얘기했다고? 그렇지. 알았어? 그 다음에 거기에 녹색, 초록색 완두도 스몰아이가 담겨서 오지. 그거 누가 얘기했다고? 염색체 담겨온다. 그렇지. 근데 둘이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되었지. 동그라미 기억이 되었잖아. 맞아? 그렇게 됐는데 얘들은 라지와이 스몰아이가 상동염색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되겠지. 누가 얘기했다고? 어건. 그럼 라지와이 스몰아이는 생세포가 몇 종류냐고. 라지와이 스몰아이는 두 종류겠지? 근데 그런 또 다른 그런 놈하고 또 교배해봐봐.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뜬다? 이렇게 퍼넷이 뜬다고. 똑같이. 그게 퍼넷이야. 알았니?
한쪽이 라지 Y, 스몰 i라는 생세포, 다른 한쪽도 라지 Y, 스몰 i라는 생세포 해가지고 거기 서 있지? 질문! 얘들아, 니은 뭐라고 써야 돼, 유전자형, 니은? 그치, 라지란 말 쓰자. 라지 Y, 라지 Y.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뭐라고 쓸래? 라지 Y, 스몰 I. 야, 대문자부터 먼저 쓰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리을은 뭐라고 쓴다? 스몰 I, 스몰 I. 그럼 질문! 얘들, 표현형이 몇 종류야? 아! 그렇지. 노란색과 초록색 두 개지? 근데 표현형의 B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야, 유전자형 몇 종류야? 그렇지, 세 종류지? 그럼 유전자형의 B는 라지 Y, 라지 Y가 몇 개 있고, 하나 있고, 라지 Y, 스몰 I는 두 개 있고, 스몰 I, 스몰 I는 질문한다. 도원이한테 질문. 이 넷 중에 순종과 잡종의 비가 몇 대 몇일까? 순종과 잡종의 비가 몇 대 몇일까? 지금 네가 구한 것 중에. 아는 사람 도원이 도와줘. 라지 Y, 라지 Y도 순종이지만 스몰 I, 스몰 I도 순종이잖아. 어차피 라지 Y, 스몰 I는 잡종이고 1대1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말에 의해서 답이 달라진다. 이해 갔어요? 정말 훌륭하게 잘 쫓아왔다. 넘겨봐라. 안 돼? 지금 시간 아직 남았어. 됐어요. 아니야. 멘델의 유전 원리 봐봐. 20분이요. 아, 부끄럽네. 자, 멘델이 그 세운 가설을 한번 봐봐. 첫 번째 말에 뭐라고 돼 있냐? 자,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는데, 맞지?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 잘 봐. 형질이 자손으로 전달된다는 건 멘델이 얘기했지만, 염색체로 전달이 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서튼. 근데 그 대립 유전자가 상동 같은 위치에 있다 누가 얘기했다고? 무슨 대학교? 빨리 가. 두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된다. 이걸 무슨 원리? 우열의 원리라고 한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멘델이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대립 형질이 있다면 우성의 어떤 형질을 따라간다. 우열의 원리. 얘들아, 우열의 원리는 순종에서 나타나, 잡종에서 나타나. 지랄을 한다. 잡종. 그래, 잡종일 때 성립하는 법칙이라고 당연한 거지. 어떤 한 유전자를 따라가니까. 세 번째, 한 쌍을 이루는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생식세포가 수정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래. 야, 분리의 법칙 너무나 간단한 거야, 얘들아. 봐봐. 이 가라는 개체가 생식세포로 뭐뭐를 갖게 돼? 라지 R, 스몰 R을 갖게 됐지. 나눠 갔잖아. 다시. 나라는 생식세포도, 이 개체도 나눠 갔잖아. 맞아? 이게 분리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얘들아. 얘는 왼쪽 기역과 니은이 따로 나뉘어 들어가잖아. 표가 안 나잖아.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잖아. 얘도 분리의 법칙은 성립하는데 증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얘는 성립이 되잖아. 잡종들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어디든 성립하는 거야. 이해 가냐? 한 쌍이 있는데 생식세포로 나머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할 때 봐봐, 얘들아. 이거 생식세포 몇 종류? 한 종류죠? 이거 몇 종류? 그럼 얘 생식세포 몇 종류 있을까? 한 종류야. 1 곱하기 1이잖아. 라지 A, 스몰 B밖에 더 있어. 알겠니? 생식세포 몇 종류? 얘는? 그럼 총 몇 종류? 그래서 이렇게 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말귀를 알아들으면 돼.
자, 밑에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 이런 말 써있지.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이 뜻이다. 야, 우열의 원리는 무조건 순종 잡종. 어떨 때 성립한다고? 잡종일 때 성립했어. 대문자 쫓아왔잖아.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분꽃 같은 경우는 있잖아, 얘들아. 라지알을 붉은색 꽃이라고 할게. 스모랄을 흰 꽃이라고 할게. 그럼 자선에서 흰 꽃이 뜨든 붉은 꽃이 뜨든 떠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분홍색이 뜬다. 전혀 다른 개체가 뜬다고. 이런 걸 중간 유전이라고 그래. 알았냐? 다시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야. 알았지? 라지알 스모랄 그런데 뭐가 뜬다? 라지알 스모랄의 표현형이 다른 거지. 그럼 니네 밑에 그림 봐봐. 거기 퍼넷 보이지? 퍼넷. 야, 얘들 유전자형의 B가 몇 대 몇이냐? 1대 2대 1이지? 표현형의 B는 1대 2대 1이야. 그럼 표현형은 몇 종류이냐, 이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할 때는 표현형 2종류였잖아. 이런 성립이 성립한다. 알았어? 얘들아.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 유전은 무슨 유전이라고? 어중간하다 해서 중간 유전이라 한다고, 이런 걸. 그러면 이거 질문하자. 얘들 퍼넷 보이지? 퍼넷 생수세포. 네. 라지알 스모랄일 때 라지알 W일 때 한쪽은 라지알 그 다음에 W 이렇게 라지 W, 그치? 다른 한쪽도 라지 W 써있지? 네. 분리의 법칙이 성립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 한 거라고. 분리의 법칙은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왜?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있을 때 생수세포가 되면 다른 한 개만 가잖아.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나뉘어 들어간다. 알았어요? 네. 자, 네 번째. 두 쌍의 대립유전. 얘들아, 두 쌍인데 얘들은 독립이다, 연관이다. 독립이다. 그러면 한 쌍 한 쌍씩 생수세포를 구해서 곱하면 생수세포 종류 구할 수 있지. 근데 출발을 한번 봐. 어버이 출발. 둥글고 노란색 유전자형 봐봐. 자, 짜려봤어? 얘들아, 둥글고 노란색은 생수세포가 몇 종류 뜰까? 이란, 씨. 야, 두 쌍이면 한 개체를 다 말하는 거야. 잘 들어. 둥글다 라지알이지. 거기 생수세포 몇 종류 떠? 한 종류 뜨잖아. 라지와이에서는. 한 종류 둘이 곱해봐. 그래서 얘는 라지와이밖에 없는 거야, 생수세포가. 다시. 스모랄. 질문. 얘 생수세포 몇 종류 뜨겠냐? 그래, 1 곱하기 1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근데 밑에서 만나봐라. 라지알 스모랄, 라지와이 스모라이가 만났지. 자, 잘 들어. 라지알 스모랄 모양이라는 한 쌍의 대립형질에 생수세포가 몇 종류 있겠냐? 라지알 스모랄인데 두 종류 있지. 라지알 하나, 스모랄 하나. 라지와이 스모라이는 몇 종류 있겠냐? 두 종류. 그럼 둘이 곱해봐. 그래서 네 종류가 되는 거야, 얘들은 생수세포가. 그 포넷 봐봐. 포넷에 네 칸씩 쪼개져 있지?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분리의 법칙이야. 너네는 생수세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얘들아. 알았어?